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랜 진통을 겪고 왔는데 산업 현장의 사고를 줄이는 계기가 돼야 될 텐데요. 정의당 강은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일부터 시행되는데 따져볼 사항들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행의 의미도 있겠지만,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네,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경영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명시한 법안이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저와 유가족이 한 달 가까이 단식도 했지만 시민들의 70%가 이 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행에서 지금 50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 유예된 것 가지고 이제 노동자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네.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제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예. 이제 좀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가 실제로 거의 전체 중대재해 66%에 해당이 됩니다. 66%? 네,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번에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66%는 실제로 2년 후에 적용이 되는 거여서 이제 법이 좀 실효적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이 아예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도 아예 이제 법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그런 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되는데 죽음에서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받는 거냐 이런 면에서도 제정 당시부터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이런 기준을 정하게 된 게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그 작은 중소기업들의 고용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쪽이 도산을 많이 하게 되면 혹시 실업률이 크게 증가되고 혹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50인 미만, 그런데 우리가 좀 5인 미만. 고민해봐야 될 것은 그러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법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제 아예 근로기준법 자체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그것에 연동해서 이제 이 법에도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을 제외했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렇게 열악한 사업장일수록 훨씬 안전조치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기업의 이윤 추구를 더 우선시하면서 이윤 추구하는데 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이 있고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1년에 2,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고 있어요. 그냥 저출생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그냥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나의 부품처럼 취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기업에서는 내 돈 버는 건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게 여기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가령 평택항의 이선옥은 죽지 않아야 될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여수산단의 1.1산업 굉장히 위험한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세 분이 거의 본인 사고 난 곳에 30m, 40m까지 날아갔어요. 이런 위험한 장소에 상식을 벗어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여전히 기업의 이윤이 먼저이냐?
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작년에 발생했던 학동 붕괴 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정동에 있는 뭐 사고까지를 포함하면 이거는 뭐 기업에게 과다한 책임을 묻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 작년에 법이 제정되고 나서 예. 고용노동부에서 뭐 50인 미만 사업장이 되도록이면 적용이 2년 유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기업들도 그것에 따라서 기업 내 안전 문화를 뭐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부의 뭐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중대재해를 뭐 저감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647님,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가 너무 높습니다. 수정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튜브에서 청기훈님은 노동자 본인 과실에도 이 노동자 본인 과실에도 경영자를 처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기업 위주의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예. 잘못된 정보거든요. 잘못된 정보다. 그러니까 이 법은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그때 경영자를 처벌하겠다는 거고요. 이제 가령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 한 줄을 서서 일을 하지만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치고 기본적인 조치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죽지 않게 하자는 건데 경영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상태에서 늘 마치 그 노동자가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서 경영자가 안전 의무를 다 하면 그게 만약에 정말 노동자의 과실이면은 이거는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예. 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데 그 안전장치가 없어서 죽은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중대재해법 이렇게 처벌 강화를 하면 사실은 서구 선진국들 보면 예방 효과도 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전 의무는 다 하고 노동자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을 하자 뭐 이쪽으로 좀 유도하는 측면이 강한 거 아닙니까? 이 법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가령 안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어도 한 사람당 500만 원이면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뭐 2,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그냥 나중에 사고 나서 뭐 벌금 500만 원 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 또 한 측면은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실무자들은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해도 이 고장이 잦은 곳에 돈을 들여서 기계로 고쳐야 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경영 책임자가 돈을 투자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본인이 그것을 안전 책임자라고 해서 그 사고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력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비용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경영 책임자가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관리자들만 처벌해가지고는 그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책임 있는 사람이 처벌을 받도록 하자. 그러면 기업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PHIL님은 중대재해법 벌써 우리 회사는 대표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벌써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조만간 개정안도 발의하실 계획이죠? 네네. 이게 무슨 이렇게 꼼수랄지 이렇게 법적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한 가지는 예. 실제로 그
뭐 등기 이사가 아니더라도 등기 대표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업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좀 추가하려고 하고요. 예. 저는 정말 기업이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ESG 경영,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언제까지 그냥 노동자 이렇게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질문을 좀 다시 저는 그 기업한테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오히려 그 안전한 기업, 네. 노동자가 뭐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기업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우리 시민들이 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 이번에 이제 중요하게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퇴출해야 맞겠죠. 그래서 당연하죠. 예. 이런 사고 일어나면 기업이 퇴출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김준일의 뉴스 탐구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